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북핵 협상에 인내심을 갖고 관심사를 해결해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혀 협상이 돌파구를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북한의 안보와 발전에 대한 관심사 해결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역시 대화를 통한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삼척항에 들어온 북한 어선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대국민 설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인천의 붉은 수돗물에 이어 어제부터 서울 물레동에서 황토색 수돗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서울시는 식수를 긴급 지원하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어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동법 개정 반대 집회 과정에서 국회 앞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를 정부의 노정관계 파탄 선언으로 간주하고 영장이 발부될 경우 세부 투쟁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인내심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미국과의 협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이 돌파구를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도 자제하겠다는 뜻도 시사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북핵 협상 과정에 인내심을 갖고 서로의 관심사를 해결해 한반도 문제에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지만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 최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긴장을 고조해 왔지만 이 같은 무력 시위도 자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다음 주 한국에 도착하는 것을 계기로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북미 협상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고 3차 북미 정상회담도 개최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김 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것 역시 대화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북미 협상이 얼마나 빨리 재개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티끌만한 양보나 타협이 없다고 천명한 상황이어서 신속한 협상 복귀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시진핑 주석은 다음 주 G20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성과물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은 특히 김 위원장과 논의한 비핵화, 대북 제재 완화 등과 관련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의 발전 경험을 배우고 싶다는 뜻도 밝혔고 시진핑 주석은 힘껏 돕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미국과 맞서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밀월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의 경험을 배우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시 주석은 힘이 닿는 한 돕겠다면서 우선 경제와 민생 분야의 간부 교육과 인적 교류를 대폭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유엔 제재로 대규모 지원은 어렵지만 최대한 돕겠다는 겁니다. 당장 쌀과 비료 등 인도적 지원과 북한 관광 확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담 자리에는 양국의 경제 분야 최고 책임자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북한에선 권력 서열 2위로 급부상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지난 4월 발탁된 김재룡 내각 총리가 배석했습니다.
중국도 딩셰샹, 양제츠, 허리펑 등 당 조직과 외교 경제 분야 사령탑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시 주석 방북 이후 양국의 경제 협력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외교가에선 각각 핵과 무역 문제로 미국과 맞서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밀월 관계가 한층 깊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북한에서 숙청설이 나돌던 김영철 노동당 대남 담당 부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영접하는 자리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평양 순안공항에서 열린 환영 행사의 북측 영접 인사 명단에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여정 당 제1부부장 등과 함께 김영철 부위원장을 포함해 보도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통일전선 부장직에서 물러난 뒤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국내 일부 언론은 김 부위원장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에 대한 문책으로 강제 노역형에 처해졌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북한을 17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발표했습니다. 중국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에 맞춰 발표한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9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 올해도 어김없이 북한을 최하위인 3등급 인신매매 국가에 올렸습니다. 17년 연속입니다. 국무부는 북한 정권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잔혹행위와 강제노역 수출 문제 등을 부각했습니다.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을 핵과 대량살상 무기 개발에 전용해 왔음을 시사했습니다. In North Korea, the government subjects its own citizens to forced labor, both at home and abroad, and then uses proceeds to fund nefarious activities. 미국은 중국 역시 3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In China, authorities have detained more than 1 million members of ethnically Muslim minority groups in internment camps. Many are forced to produce garments, carpets, cleaning supplies. 이 밖에 이란과 러시아, 시리아 등 21개 나라가 최하위 등급에 포함됐습니다. 국무부는 매년 6월 세계 각국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공개해왔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중 발표한 그 시점은 주목됩니다. 북미 대화 교착 속에 북중 밀착에 대한 압박과 경고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미 재무부는 전날엔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일에 맞춰 북한과 연계된 중국 회사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러시아 금융회사를 제재했습니다. 한편 인신매매 척결 노력을 인정받은 한국과 캐나다, 영국, 일본 등 33개국은 1등급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청와대는 다음 주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무산된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현재로선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G20 때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앞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바란다고 밝혔고 정부도 현재와 미래의 한일 관계를 투 트랙으로 나눠서 봐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어제 쾌청한 하늘이 지나고 오늘은 다시 비구름이 몰려오겠습니다. 출근길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중부와 경북 지방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서울은 낮 동안에도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비는 낮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서울 등 중부와 경북 지방으로 확대한 뒤 밤에 그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서에 10에서 50mm로 가장 많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동, 충청 북부와 영남에는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경북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시설물이나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충청 이남 지방은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 32도, 광주와 대전 30도, 서울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은 맑겠지만 충청 이남 지방에는 낮부터 비가 오겠고요.
휴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 한때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다음 주 내륙 지역은 비 소식 없이 맑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주 중반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삼척항으로 들어온 북한 어선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 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게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목선 입항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한 문제점을 점검하는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어선을 제대로 포착하거나 경계하지 못한 점, 또 이 상황을 국민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점 두 가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북 경계 실패에 대한 우려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군이 처음에 경계에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발표했던 건 안이한 대응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사건을 일부러 감추려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사건 당일 해경의 보고를 받고 관계기관 협의 뒤 매뉴얼에 따라 보도자료를 내도록 조치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당일 오후에 해경의 보도자료가 발표됐습니다. NSC 상임위원회도 북한 목선 관련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면서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조사 이후 결과를 소상히 밝히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이 같은 북한 어선 논란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정 장관은 앞서 이번 사건을 실패로 규정했던 것과 달리 어제 사과문에서는 북한 소형 목선 상황이라는 중립적인 표현을 썼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똑같이 주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연일 논란입니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나서 혐오 조장 발언이라고 규탄했는데요. 황 대표는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한 발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주 노동자와 시민단체들이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외국인들에게 임금을 똑같이 줘서는 안 된다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명백한 인종차별이자 혐오 발언이라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을 이끌고 싶습니까? 당장 그 입에서 인종차별적 발언부터 중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당을 제외하고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혐오를 부추기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무책임한 발언을 멈추라고 성토했습니다. 혐오를 부추기고 반목을 조장하는 저급한 정치,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야 3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황 대표의 발언이 외국인 차별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국내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신 분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도 국제노동기구 협약도 모르셨다니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민주평화당 역시 그런 논리라면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한국당 의원들의 세비부터 반납하라고 꼬집었고 정의당도 이번 발언은 황 대표가 가진 노동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와 비하를 보여줬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마저 잘못된 국수주의 정책이라며 황 대표 때리기에 가세했습니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황교안 대표는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했을 뿐인데 터무니없는 비판이 날아온다고 항변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했더니 일부에서는 차별이니 혐오니 정말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발언 의도가 왜곡됐다고 반박했지만 공당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차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꺼낸 건 분명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소집 요구한 6월 임시국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지난 4월 5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 이후 76일 만에 국회 문이 열린 겁니다.
6월 임시국회에선 정부가 제출한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민생경제 법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이달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의 핵심 쟁점인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 사과, 경제 토론회 개최 문제 등을 놓고 여전히 맞서면서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아직 3년 임기가 남은 문재인 정권이 뒤늦게라도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혁신 성장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 정권이 남은 3년 동안 혁신 성장에 매진한다면 그것이 옳은 길로 가려는 용기이고 야당도 칭찬하고 협력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창의적 기업가 정신이 샘솟는 시장 경제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인 유명 여행 칼럼니스트 주영욱 씨가 필리핀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주 씨가 현지 시각 지난 16일 오전 필리핀 안티폴로 지역에서 손이 뒤로 묶여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주 씨에게 신분증이 없어 필리핀 경찰은 호텔 열쇠를 통해서 신원을 확인한 뒤 한국 경찰에 사건을 통보했고 우리 경찰은 국제범죄 수사 담당자와 프로파일러, 감식반원 등을 급파해서 공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업체 대표로 음식과 여행 칼럼을 써온 주 씨는 새 여행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난 14일 혼자 필리핀으로 출국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30대 남성이 하룻밤 사이 여성 2명의 집 앞까지 따라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안양에선 여성을 성추행한 남성이 도주해서 경찰이 뒤를 쫓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오후 7시 50분쯤 여성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한 남성이 뒤따라옵니다. 불안감을 느낀 여성이 먼저 들어가라고 말하자 남성은 현장을 빠져나옵니다. 10시간 뒤에는 다른 여성을 뒤따라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탔다가 쫓겨나듯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탐문 수사를 통해 31살 남성 김모 씨를 붙잡아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을 마시고 하소연하려고 따라갔다며 자신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성추행 사건의 용의자가 복면을 쓰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용의자 A씨는 어제 오후 경기도 안양 갈산동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복면을 쓴 채 도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오후 5시쯤 의왕시 내손동에서 복면을 쓴 채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고가차도 진입로에서 홀로 뒤집힌 택시 한 대. 이 사고로 택시기사 78살 A씨와 승객 45살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택시가 인도에 튀어나온 부분을 지나다 뒤집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 이어서 어제부터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에서도 황토색 수돗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이 지역에 식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욕조에 받은 수돗물에 누런 빛이 돕니다. 이런 데 보시면 변기 수조 바닥에도 정체 모를 가루가 보입니다. 인천에 이어 서울 물레동 일대에서도 오염물질이 담긴 수돗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부터 되게 심하게 이렇게 욕조에 받았을 때 심한 노란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저희 아기가 신생아 80일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피부에 뭐가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조사 결과 물레동 4에서 6가 5개 아파트 1,300여 가구 수돗물이 식수로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측은 우선 해당 지역의 수돗물 음용을 금지하고 식수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주민들은 늦은 밤 이렇게 식수를 받아가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상수도관 쪽에서 약간 진동 때문에 흔들림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생기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복구 작업은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어디 잘못돼가지고 관이 파열돼서 누수가 나고 이렇게 관이 흔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상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은 답답한 마음입니다. 근데 제가 그게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지금 그게 만약에 내일 안 돼 버리면 그럼 어떡하는 거예요? 서울시는 해당 지역의 상수도관 청소를 마쳤지만 아파트 수조에 남은 물에는 오염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황토색 오염물질 발생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한동안 주민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은 김 위원장이 폭력 집회를 모의한 정황이 명백하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엽니다. 지난 3월부터 열린 국회 앞 집회 과정에서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진입을 시도하던 등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입니다. 국가 중요시설인 국회 담장을 훼손하고 국회를 월등하고 이 집회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 가운데 3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정당한 투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악순환에 빠진 한국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위원장이 앞서 구속된 간부들과 불법 집회를 모의한 정황을 다수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력 시위를 주도한 증거가 명백한 데다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속됐었던 사람들의 그 증거물들 안에 우리 위원장에 관련된 내용들도 다수 있어요. 보고라든지 지시했다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 문건들이 다수 확보됐어요.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만약 김 위원장이 구속되면 민노총 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향후 정부와의 갈등이 깊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 작성을 거절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이고 국회 기물파손 등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국회 수장이 탄원서를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과거 검찰의 부실 수사나 인권 침해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문 총장은 다음 주 초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사위가 지적한 검찰의 과거 잘못을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고 장자연 씨 사건 등 관련 의혹을 규명해온 과거사위는 지난달 말 1년 6개월에 걸친 활동을 종료하면서 검찰의 사과와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습니다.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내기수 아래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사흘 만에 사의를 밝혔습니다. 봉욱 차장검사의 소회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의 존립 기반은 국민의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신뢰받는 검찰이 되고 또 정의롭고 믿음직한 검찰, 또 그와 함께 따뜻한 인권검찰이 될 수 있기를 기원을 합니다. 저희 후배 검사님들, 수사관님들, 실무관님들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인터넷 학생 커뮤니티에 나체 인증 사진이라며 음란물이 잇따라 올라와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해와경찰서는 모대학 학생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 심야 시간대 음란 사진들이 올라온다는 첩보를 받고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에서 조합원 돈 약 17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양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저축은행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예금보험공사 직원 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페이로 불리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외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가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해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석탄공사 등 17곳이 아주 미흡하거나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낙제점을 받은 공공기관 가운데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기관장 8명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고 김영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는 한국서부발전이 관리하는데 서부발전은 올해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보통인 C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등급입니다. 하지만 내년 평가부터는 안전 배점 비중이 올해보다 3배 높아져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국남부발전은 폐비닐 정제유를 발전 연료로 활용해 제주도의 쓰레기 대란을 해소한 점을 인정받아 지난해보다 한 계단 오른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128개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2018년도 경영 실적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우수와 양호 등급은 증가하고 낙제점에 해당하는 미흡 이하는 전년과 비슷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0곳이 우수 판정을 받은 반면 한국환경공단 등 16곳은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한석탄공사는 유일하게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가장 높은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이번에도 없어 7년째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안전과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을 50% 이상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채용비리, 부정부패, 갑질문화, 불공정거래 등 윤리경영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안전을 최우선 경영 목표의 하나로 삼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흡 평가를 받은 곳 가운데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그랜드 코리아 레저 등 기관장 8명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경고를 2번 받으면 해임이 건의됩니다. 최하위 등급인 석탄공사 사장은 재임 기간이 6개월이 안 돼 해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종합과 경영관리, 주요 사업 등에서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은 125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성과급이 차등 지급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오는 26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대기업 총수들을 대거 만날 예정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오는 26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S-오일의 4조 8천억 원 규모의 잔사유 고도화 시설과 올레핀 다운스트림 프로젝트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는 물론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자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00여 명의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하는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의 실권자이자 S-오일의 최대 주주인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경영 자격으로 대규모 투자와 경제협력, 신산업 진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 당진에서 숨진 집배원의 사망 원인이 뇌출혈이라는 1차 부검 소견이 나왔습니다. 고인의 아내는 일이 많아서 주말에조차 집이 오기 힘들었던 남편이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을 달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충남 당진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집배원 강길식 씨. 원래 집은 대전인데 아내와 떨어져 우체국 인근에 방을 얻어 혼자 생활했습니다. 일이 늦게 끝나고 주말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고된 일에 요 몇 달 경가자 등 결혼이 생기면서 동료의 일감까지 떠맡아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장 최근 아내를 만나러 집에 간 게 2달 전이었습니다. 강 씨의 부인은 남편 입에서 힘들다는 말이
늘 떠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피곤해.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해줘. 내가 몸이 막 어떻게 될 것 같아. 강 씨가 속한 우체국은 전국에서 연간 노동 시간이 상위 10%에 드는 곳. 부검 결과 강 씨는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장례식장을 찾아온 동료들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두려움이 드리웠습니다. 아, 다음에는 내 차례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진짜 일을 하면서도 참 걱정이 앞서고. 올해만 벌써 9명. 유족과 우정노조는 장시간 중노동이 집배원들을 사지에 몰아넣었다며 살려달라고 하소연했습니다. 빨리 해결해 주셔야지. 정말 이러다가 진짜 이거는 결론은 죽는 것밖에 안 돼요. YTN 이문석입니다. 난민의 날인 어제 시민단체가 국내에서 난민 심사도 못 받고 반년째 공항에 체류 중인 앙골라인 가족의 입국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난민과 함께 공동행동은 인천국제공항 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앙골라 출신 루렌도 가족이 6달째 공항에 갇혀 있다면서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루렌도 가족은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앙골라 정부의 박해를 받고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지만 출입국관리소는 명백한 이유가 없다며 난민 심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대검찰청이 헌법재판소에 낙태 처벌 조항 헌법 불합치 결정 후속 조치로 임신 12주 이내 낙태한 피해자를 기소유예 처분하는 것 등을 담은 처리 기준을 마련해서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습니다. 즉 임신 기간 12주 이내에 낙태한 경우 헌재가 제시한 낙태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면 피해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다만 임신기간 22주 이내이고 낙태 허용 사유에 포함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은 관련 법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기소 중지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전북도 교육청에 자율형 사립고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될 입장에 처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 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았다며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안산 동산고도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 결과 재지정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해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위원회가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안산 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같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교육부는 동의 여부를 빠르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자사고 학부모들은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권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는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 재지정 탈락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우려해 발걸음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이 청문 절차를 완료한 뒤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해 오면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자사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감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상산고의 재지정 기준점이 다른 지역보다 10점이나 높았고 다른 전국 단위 자사고와 달리 사회 통합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 비율을 정량 평가받은 점 등 형평성 문제는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가 재지정에서 탈락하자 올해 평가 대상 자사고의 절반이 몰려있는 서울 지역 자사고 학부모들은 교육 당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학부모들은 도심 행진에 이어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사고가 한 곳이라도 취소되면 모든 학교가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운영 성과 평가가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난다면 모든 학교, 졸업, 동문, 유관 기반 단체 등과 연대해서 앞서 자사고 교장들은 평가 결과가 수용할 수 없을 경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재지정 평가는 의무라고 지적하고 자사고 측의 반발을 비판했습니다. 엄격하고 그 공정한 잣대로 평가 법정 의무잖아요. 5년간의 운영 성과에 대해서 받는 이런 법정 의무에 대해서 법정 의무를 다 하시고 재지정 평가는 그 이상도 이하도 사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울시 교육청은 평가 보고서를 다음 주 제출받은 뒤 다음 달 자사고 13곳의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내달 초까지 이어지는 차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는 학부모의 반발과 법적 소송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뱃속 아이의 기억 여부를 진단하는 산전 검사가 보편화되고 있는데요. 다운 증후군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표준 물질이 개발됐습니다. 이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혈액으로 태아의 기억 여부를 파악하는 산전 검사가 늘고 있습니다. 혈액 속 미량의 태아 DNA를 분석하면 다운 증후군 같은 기억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는 임신부 혈액 속에 5%도 안 되는 태아의 DNA를 혈액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50%까지 손실할 수 있어 정확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다운 증후군 기억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표준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진단 분석 시스템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 더 좋은 분석 방법을 개발하고자 할 때 저희 표준 물질을 가지고 분석해 봄으로써 분석 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태아의 산전검사 표준 물질은 정제된 다운 증후군 DNA를 용액에 첨가한 형태로 사용했는데 신뢰성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다운 증후군 표준 물질로는 세계 최초로 혈청 형태로 개발돼 진단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임신부 DNA 형태와 99% 이상 일치해 정확도가 높다는 설명입니다. 질병 진단에서 혈액이나 식음료 등 정제되지 않은 다양한 시료의 품질 평가까지 응용이 가능한 기술로 평가받습니다. 이 기술은 다운 증후군 표준 물질뿐만 아니라 돌연변이 검사나 유전병 검사 같은 다양한 유전자 검사 분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분석화학 분야 최고 권위지 애널리티컬 케미스트리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 5G가 상용화되면서 업무 공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로봇이 건네는 서류를 받아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이른바 스마트 오피스를 이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정석이 따로 없는 스마트 오피스에서는 누구나 원하는 자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입구에 설치된 터치스크린을 통해 빈자리를 확인하고 원하는 자리를 고릅니다. 급하게 필요한 서류는 로봇이 직접 배달해주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일하다가 필요하면 자리를 옮겨 스마트폰에서 하던 작업 그대로 다른 자리, 다른 화면에서도 업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다양한 솔루션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좀 시간을 확실히 줄일 수 있고 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5G를 기반으로 더 빠르고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마트 오피스. 4차 산업혁명의 동력으로 자리 잡은 5G와 딥러닝 등 최신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사업뿐만 아니고 국가 시스템 모두에 지금 큰 변화의 중심이 5G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 오피스와 같은 사례를 교육, 복지 등 다른 분야로도 확대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교육 환경과 이 사회정책의 환경들에 어떻게 좀 접목할 수 있을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더 큰 기대를 갖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5G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 합동 전략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최근 6년 동안 일어난 물놀이 사고 환자 가운데 절반은 여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일별로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에 장소는 강이나 바다 등 야외에서 주로 발생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9살 이하 어린이가 사고가 많았고 고령일수록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의 발행인이 경쟁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적대적인 언론관을 맹비난했습니다. 아서 그레그 설즈버거 뉴욕타임스 발행인은 현지 시간 20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망해가는 뉴욕타임스로 시작해서 가짜뉴스, 국민의 적 등으로 공격 수위를 높였고 이번엔 반역 행위라고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공격해왔지만 반역이라는 새로운 공격은 위험한 선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무인 항공기 글로벌 호크를 격추했다고 공개하면서 중동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매우 큰 실수를 했다면서도 향후 대응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자국 영공에서 미국의 무인 정찰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각 20일 새벽, 호르무즈 간주 영공을 침입해 간첩 활동을 하던 글로벌 호크를 대공 방어 시스템으로 파괴했다는 겁니다. 혁명수비대는 이 정찰기가 식별 장치를 모두 끄고 비밀리에 비행했다며 국제적 항공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سرنگون کردن هواپیمای جاسوسی آمریکا حامل یک پیام آشکار 이란 외무부는 도발적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국경 침범을 입증하기 위해 사안을 유엔에 회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미군은 추락 지점이 호르무즈 해협의 국제 공역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해당 무인기가 공해를 정찰 중이었다며 이란이 큰 실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도적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Let's just see what happens. Let's see what happens. I find it hard to believe it was intentional. If you want to know the truth, I think that it could have been somebody who was loose and stupid that did it. 백악관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소집된 긴급 회의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유조선 피격에 이은 무인기 격추로 미국과 이란 간 충돌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테리사 메이 총리의 뒤를 이을 차기 영국 총리 후보가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과 제러미 헌트 현 외무장관 2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영국 집권 보수당은 현지 시간 20일 하원에서 당대표 경선 5차 투표를 실시한 결과 313명의 보수당 하원 의원 가운데 존슨 전 외무장관이 전체 51%인 160표의 표를 얻어서 또다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헌트 외무장관은 25%인 77표를 얻어 75표를 얻은 고부 환경장관을 가까스로 제치고 2위에 올랐습니다. 어제 오후 인도 북부 쿨루에서 산길을 달리던 버스가 150m 아래 협곡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44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상자 대다수는 일터나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여성과 어린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원을 초과한 버스가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급 커브에서 통제력을 잃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중부와 경북 지역에 요란스러운 비가 오겠습니다. 정오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비가 시작돼서 오후 3시쯤에는 서울과 그 밖에 중부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 9시 이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양은 강원 영서 지역에 10에서 50mm, 수도권과 영동 지역, 충청과 영남 지역에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고요. 경기 동부와 강원 지역, 경북 지역은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도 지속됩니다. 서울 낮 기온은 26도에 그치겠지만 대전과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영천의 기온은 33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더위 속에 일부 지역에는 비나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내일은 충청 남부와 호남, 경남 서부 일부 지역에 비가 오겠고요. 모레 오후에는 경기 동부 지역과 영서 지역, 충북과 경남 서부 일부 지역에 오후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남해안과 제주도에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알찬 주말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